제1장 인생의 끝이 아닌 시작, 노인의 밤은 왜 더 중요할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어젯밤은 잘 잔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는 맞지 않다 느끼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새 뒤척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피로함의 근본은 어쩌면 당신이 취하고 있는 수면 자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잠이 줄고 얕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노화 자체가 수면의 질을 낮추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잘못된 수면 습관, 특히 자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수면응급의학과 노인병학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 이태영입니다. 지난 40년간 3,000명이 넘는 고령 환자들의 수면을 지켜봤고, 위급한 순간에서 생명을 지켜낸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명백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룻밤의 자세가 남은 10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조절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심장과 폐가 회복되고, 뇌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세가 잘못되면 이 모든 작용에 장애가 생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압박도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새벽에 깨거나 목과 어깨가 뻐근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잦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자세로 인한 만성적 장기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역시 같은 원인과 연관이 깊습니다. 부산의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소 잠을 잘 자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잤을 뿐인데.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 그 이후, 박정수 어르신은 한 달 만에 마라톤 완주라는 인생 최초의 도전을 해냈고, 2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땐 연간 800만 원 넘게 들던 병원비가 90% 이상 줄어든 것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는 특별한 약도, 고가의 시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잠들기 전에 습관 하나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수면 자세를 돌아보고 바꾸는 것만으로 남은 10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위험한 자세들과 생명을 살리는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면은 노인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청년기의 수면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노년기의 수면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잠이 단순한 밤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의 새벽을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수면 자세, 정말 안전한가요? 제2장 심장을 조용히 누르는 5가지 살인 자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편한 자세로 잤을 뿐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편함입니다. 몸이 편하다고 느낀 자세가 실제로는 우리 몸 깊숙한 곳의 장기들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노인의 신체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수면 자세 하나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토대로 수면 자세가 어떻게 심장, 뇌, 폐, 척추, 소화기에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혹시 매일 밤 아무 의심 없이 취하고 있을 수도 있는 5가지 위험한 자세를 소개합니다. 5위 엎드려 자기, 편안함의 함정, 폐를 누른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약해지고 이 자세는 가슴을 눌러 폐의 팽창을 방해합니다.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밤새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죠. 68세 김철호 어르신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숨이 막혀 깜짝 놀랐겠고 병원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난 뒤 2주 만에 깊은 잠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똑바로 눕기, 가장 올바른 듯 보이지만 기도를 막는 자세. 정자세로 눕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자세는 혀와 목 주변 조직들이 중력에 의해 뒤로 처지며 기도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유발하고 결국 심장과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71세 박영희 할머니는 밤에 8시간을 자도 낮에 계속 졸리고 깜빡깜빡 하신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호흡이 1시간에 45번 이상 멈추고 있었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나서야 낮에 졸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위 왼쪽으로 자기,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자세.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한때 좋은 자세로 알려졌지만 노년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자체가 눌리며 부담을 받습니다. 위장 또한 왼쪽에 있어 위산이 쉽게 역류의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69세 최동식 어르신은 왼쪽으로 자는 것이 가장 편하다 생각했지만 몇 달 전부터 자주 새벽에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쓰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자세를 오른쪽으로 바꾸자 위산 역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위장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경고 2위 높은 베개 베기, 뇌혈류를 막는 숨겨진 적. 베개가 높을수록 편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목을 과도하게 꺾이게 하며 뇌로 가는 혈관을 눌러 혈류를 절반 가까이 떨어뜨립니다. 이는 결국 아침의 멍함, 어지럼증, 나아가 뇌졸중의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김순남 할머니는 2개의 베개를 겹쳐서 사용하다가 목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뇌혈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낮은 베개로 바꾼 후 일주일 만에 두통과 멍함이 개선되었습니다. 1위 다리 쭉 뻗고 자기, 척추와 혈관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자세.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97%의 사람들이 이 자세로 잔다고 알려졌지만 60세 이후에는 허리 디스크를 압박하고 다리의 혈류순환을 방해하며 혈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76세 안병철 어르신은 군 시절부터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졌고 정밀 검사 결과 디스크가 3군데나 눌려 있었고 다리 정맥에는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로 바꾼 후 통증이 줄고 수술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5가지 자세 중 여러분은 어느 자세로 자고 계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수면 자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생명을 살리는 수면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장 생명을 살리는 수면 자세, 한 번의 선택이 바꾸는 인생의 방향. 지금까지 5가지의 위험한 수면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무심코 취하고 있던 자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며 허리 통증과 위산 역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의외입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누운 채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 그리고 목에는 적절한 높이의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 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사례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세임이 증명된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럼 왜 이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압박하지 않는다.
심장은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전체가 중력 방향으로 쏠리며 무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은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심박수도 안정되고 수면 중 돌연사의 위험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둘째, 폐와 기도를 넓혀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정자세보다 혀와 목 주변의 연조직이 기도를 막는 현상이 덜합니다. 특히 무릎을 살짝 굽히면 흉곽과 복부가 편안히 늘어나면서 폐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 자세는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뇌혈류를 유지해 아침에 맑은 정신을 만든다. 높은 베개는 목을 꺾어 혈류를 막지만 낮은 베개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해줍니다. 뇌로 향하는 혈관을 누르지 않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증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허리 디스크와 신경 압박을 예방한다. 다리를 쭉 뻗고 잘 경우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지며 디스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을 살짝 굽히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안정됩니다. 이는 허리 통증과 좌골신경통, 다리 저림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다섯째, 다리 혈류순환을 도와 혈전 예방에 기여한다. 다리를 뻗고 자면 종아리 뒤쪽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무릎을 굽히면 다리 혈관이 편안해지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놓으면 혈류의 흐름이 안정화됩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리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되며 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 변화의 목소리들. 박정수 어르신은 이 자세로 바꾼 후 마라톤을 완주했고 20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김철호 어르신은 엎드려 자던 습관을 바꾼 뒤 새벽에 숨이 막혀 깨어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수면무호흡증이 줄어들어 낮에도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최동식 어르신은 위산 역류와 속쓰림이 사라졌고 위장약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김순남 할머니는 뇌혈류가 회복되며 어지럼증이 줄고 목과 어깨의 통증도 개선되었습니다. 안병철 어르신은 디스크 수술 위기에서 벗어났고 다리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취하고 있는 수면 자세는 과연 어떤가요? 변화는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바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며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이 습관들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음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세요. 제4장 바른 자세를 지키는 생활 습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3가지 열쇠. 당신은 이미 올바른 수면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자세, 매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를 바꾸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몸 상태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른 수면 자세를 지키고 숙면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습관 1. 수면 2시간 전,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은 단기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 구조를 파괴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뇌가 술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REM 수면, 꿈을 꾸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며 수면 중 호흡을 억제해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심장 부담,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천 팁.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 외에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특히 취침 전 술 한 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습관 2.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 노년기에는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밤중 소변이 잦아집니다.
이 때문에 수면 중 깨는 횟수가 늘어나고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는 것은 단지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뇌의 수면 사이클을 계속해서 끊기 때문에 수면의 재생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실천 팁.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8시 이후에는 되도록 마시지 마세요. 수박, 국, 찌개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도 저녁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 3.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도 예민해집니다. 너무 더운 방은 땀을 유발하고 너무 추운 방은 긴장을 유도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적절한 온도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켜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천 팁. 난방, 냉방기 사용 시 설정 온도를 18에서 20도에 맞추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 대신 가볍고 통기성 좋은 이불을 사용하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건강의 기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만 고치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몸 상태를 갖추지 않으면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어떤 자세든 더 오래, 더 편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수면의 질 또한 놀랄 만큼 개선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들을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5장 기적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실천으로 증명된 삶의 반전 사례들. 지금까지 수면 자세의 중요성과 그 자세를 지탱하는 생활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은 결국 실천이라는 마지막 벽을 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화를 실천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꾼 어르신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어르신 심장마비에서 마라톤 완주까지.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어느 날 새벽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까지 앓고 있었고 매일같이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세를 바꿔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낮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한 달 만에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잠을 깊게 자게 되자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 중 호흡장애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박 어르신은 본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1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김철호 어르신 30년 습관을 버리고 얻은 깊은 숨. 대구에 사는 68세 김철호 어르신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났고 밤사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자세를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로 단 2주 만에 숨이 막히는 증상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잔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깜빡증과 낮 졸림이 사라지다. 71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하루에 8시간을 자도 늘 피곤하고 낮에 자꾸 졸려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뇌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3주가 지나자 낮에 졸리는 증상이 사라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머리가 맑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증명해줍니다. 최동식 어르신 위산 역류와 작별한 밤. 69세 최동식 어르신은 왼쪽으로 자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산 역류로 인해 매일 새벽에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가워 잠에서 깼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식도염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세를 오른쪽으로 바꾸고 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새벽 통증이 줄었고 3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위장약 없이도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 먹던 약을 끊었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순남 할머니 어지럼증 없는 아침, 새롭게 시작된 하루. 울산에 사는 73세 김순남 할머니는 높은 베개를 사용한 탓에 아침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뇌혈류 검사를 해보니 목혈관이 꺾여 혈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태였고, 이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낮은 베개로 교체한 후 불과 7일 만에 어지럼증이 줄고 3주 후에는 목과 어깨 통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안병철 어르신 허리 수술 대신 베개 하나 바꾼 기적. 76세 안병철 어르신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습관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 3개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다리 혈관에도 작은 혈전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던 그에게 저는 다리를 굽혀 자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수술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호전되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각오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에 저 역시 울컥했습니다. 이 6명의 어르신들은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고 값비싼 치료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들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건강한 노후의 조건, 그리고 진정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잘 사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6장 잘 사는 삶을 위한 조건, 오래보다 깊게, 길이보다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병원에 덜 가는 삶, 약을 덜 먹는 삶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면 자세 하나가 심장, 뇌, 위장, 허리,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아왔고, 그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180도 바뀐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깨어있는 삶이란 단지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루하루의 피로에 책임감을 느끼며 몸의 작은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삶은 이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식단, 운동, 병원 진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침대에 눕는 방식, 베개의 높이, 다리의 각도 같은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뇌혈류를 조절하고 심장의 부하를 좌우하며 뼈마디와 장기의 기능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렵지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알고 의식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수면의 질을 바꾸고 수면의 질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가장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야 바꿉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혹은 작은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수면 자세라는 작고도 강력한 습관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잘 자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다. 당신이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잠들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누워 잠드는 순간, 당신의 몸은 또 한 번 어제의 피로를 끌고 내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바른 자세로 도전해 보는 순간,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더 깊고, 더 맑고, 더 상쾌한 아침을 선물로 줍니다. 잘 사는 삶은 대단한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을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의식적으로 반복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건강 루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7장 오늘 밤 당장 실천하는 수면 루틴, 건강한 내일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 이제 우리는 수면 자세의 중요성을 알고 위험한 습관을 피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별표 수면 건강 루틴 별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프 1 수면 2시간 전, 몸과 뇌를 쉬는 모드로 전환하기. TV, 스마트폰, 강한 불빛은 최소화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거나 족욕을 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유도됩니다. 스테프 2 술, 카페인, 과도한 수분 섭취 금지.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을 피하세요. 물도 8시 이후에는 한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졸리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호흡을 얕게 만들므로 삼가야 합니다. 스테프 3 침실 환경 점검, 온도, 습도, 소음, 조명. 온도는 18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이 흥분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건조하면 기도가 막히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 위험이 생깁니다. 조명은 완전히 끄거나 아주 약한 간접 등만 켜두세요. 수면 중에도 빛은 뇌의 회복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테프 4 수면 전 호흡 명상 3분.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은 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쉴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를 유지하며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루의 감정을 흘려보내며 오늘도 잘 살았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스테프 5 올바른 수면 자세로 침대에 눕기.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편하게 굽힌 뒤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웁니다. 목에는 낮고 탄력 있는 베개를 사용하여 경추의 시자 곡선을 유지합니다. 팔은 심장을 누르지 않도록 배 위가 아닌 몸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둡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뇌와 심장이 이를 기억하고 수면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은 더 이상 단순한 쉼이 아닌 하루를 회복하고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건강은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라는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의 수면이 바뀌면 내일 아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자세가 바뀌면 다음 10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시겠습니까? 그 답이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